우리가 이번 시간 한 내용은 장사학설이라 해서 그 진짜 서양의학에서는 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어 장산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몇 번 더 하고 그럼 장산론과 연결되는 거. 자, 내부 장부의 구조가 있으면은 그 구조에 따라서 연결되는 게 어떤 게 있죠? 구조 다음에 또 뭐를 알아야 되죠? 우리 쉽게 표현하면 해부학, 해부를 배웠죠. 그 해부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일까요? 해부학을 배우면서 연결되는 가장 관련되는 과목. 몸의 구조를 배웠어요. 자, 구조가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능. 그러겠죠? 구조가 있으면 기능이 있겠죠. 다만 간장이 있으면 간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간장의 기능이 필요하죠. 그런 이 기능적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언급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기능을 갖다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생리학, 그죠? 해부 생리. 이게 처음에 해부학이 발전하는 것도 그 고대 서양에서도 이 해부학이 이 서양에서도 처음엔 해부를 갖다가 이 비공식적으로 했어요. 동양에서는 공식적으로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못 봤겠지만은 허준 드라마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도 뭐 스승의 그 시신을 해부했다느니 뭐냐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뻥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 드라마를 만들어서 그냥 극적 요소를 갖다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넣은 것이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해놓은 거예요. 동양에서 그렇게 따면요. 어떻게 보면 대역죄인이죠. 내, 이 조선시대도 신체 발부는 수지보모라 뭐 불광훼손이라 했는데 이 일제가 들어왔을 때도 단발령에 반대하고 했을 정도인데 그게 1900년대인데 그보다 이전 1600년대에 뭐 사람을 해부했다? 그 소식을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은 당장 목이 잘리죠. 감히 스승, 그러니까 임금이나 군사부 인체죠. 임금이나 스승이나 부모. 같이 쳐주는데 감히 스승의 배를 갈러?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였는데, 그런데 서양에서도 그게 공식적으로 해부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교황청에서 1600년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무슨 교황이 해도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자, 우리 그냥 대학이라고 해서 모였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파츠 있으면 한 명 딱 하나 놓고 그걸 이발사라고 그랬죠. 그 당시 외과 주관했던 이발사가 이 해부를 하고 교수는 그냥 옆에서 어디 잘라봐 어디 뭐 해봐 하면은 그 이발사 하는 사람이 해부를 하고 그다음 이 관중들은 학생들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높은 스탠드에 있어서 스탠드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보이지 안 보인다. 잘 보자 하면서 구경을 하면서 했던 이런 시기였다가 이게 1600년 이후에 학교에서도 해부를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교황청에서 인정한 거니까 공개적으로 해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이후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냥 했어요. 그냥 몰래 그러면서도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의과대학에서는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이 정도로만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발전하는 것이 해부학이 발전하면서 생리학까지 같이 발전했어요. 구조를 봤으니까 구조와 연결되는 게 무엇이냐? 기능이다. 그래서 기능까지 같이 발전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동양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바깥에 뭐라 했죠? 바깥에 봐봐요. 먼저 짜고 또 다르죠. 갑자기 이렇게 벚꽃까지 피고 난리가 났어요. 아직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학교도요. 벚꽃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중간고사 볼 때. 아이고 그래. 벚꽃 구경하러 가야 되는데 벚꽃이 최고 좋을 때가 중간고사예요. 그래서 벚꽃을 많이 보러 못 가거든요. 저쪽 기숙사 옆에 기숙사 저 옆에 있죠. 그 옆에 가면 벚꽃나무 굉장히 큰 게 있죠. 그게 가장 보기 좋은 거고 그 주변을 가면서도 벚꽃이 많이 있죠. 지금 벌써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빨라졌는데, 바깥의 자연을 보고서는 이 자연계를 보고 자연계가 변하는 모습을 인체에도 적용시키고 하다 보니까 장상론이라는 것도, 자연계에 뭐뭐가 있으니까 사람 몸에도 이런 것들이 있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장상론이라는 걸 만드는 것이죠.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다? 답은 없어요. 그냥 옛날 사람들부터 그 지식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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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름대로 총괄되는 것이 아마 한나라 시대로 생각을 하는데 황제내경이라는 책에서 완벽한 이론으로 체계화되었다. 그 이전부터 있던 내용들이 황제내경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장산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산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생리학 시간에도 배우고 그다음 황제내경 원전 시간에도 또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는 그때에 외울 필요 없다. 알고만 있어라. 이런 게 있었다. 아무것도 안 배웠다 하지 말고 배웠는데 몰라요 하면 돼요. 특히 김명수 교수한테 김영수 교수님 뭐 수업하면은 꼭 나한테 뭐라 그래요. 왜 이것도 안 가르쳤나 저것도 안 가르쳤나. 생명에서 가르쳐 내가 왜 가르쳐? 결혼 시간에 서로 그러고 있는데 또 실제로 그 예전에 어떤 교수님은 생략보다 더 한약 결혼 시간에 훨씬 더 생략적인 내용을 더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한약 결혼서는 그냥 결론적으로 한약 전체적인 내용을 쭉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들은 것 같아요 하면 되죠. 그죠? 안 들었다 하지 마시고 한번 들은 것 같아, 본 것 같아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래서 한번 본 것 같고 원전 시간에도 배우고 생리학 시간에도 배우고 하면서 또 이것이 내 나름대로 체계가 되겠죠. 그때는 시간이 좀 짧아요. 원전과 생리학이 같이 배우거든요. 예과 2학년 때. 그러니까 예과 2학년 되면서 그런 걸 갖다가 갑자기 많은 내용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체계화 시켜 놓어야 되겠죠.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수는 몰라도 돼요. 시험을 안 보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보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빨리 많은 내용들을 알고 체계화 시켜 나가야 되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장상학설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자연계를 보고 자연계의 변하는 모습 보니까 내부 장부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생각을 해서 쭉 이야기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요. 참 다음 시간에는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 토론 형식이 약간 바뀔 거예요. 조별로 이렇게 좀 홀수조 짝수로 나눠가지고 나름대로 토론 배틀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쪽가 서로 못하게 좀 해주면 더 좋겠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이 심장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약간 임상적인 내용을 들어가요. 우리가 수업에서 하는 것은 증상에 대한 이야기 전혀 안 하는데 그냥 증상적인 이야기 하는데 그래도 한번 유추해보고 또 여러분들 요번도 그 답안 쓴 거 보니까 뭐 인공지능 냄새가 풀풀 나고 해서 그렇게 쓰는 거 괜찮다 했죠. 다만 수정 보완하는 거, 내 쓴 거에 대해서 수정 보완. 솔직히 나도 잘 모르는 걸 인공지능이 딱 이야기해줘요. 힌트를 줘요. 그 힌트를 갖다가 그 아이디어를 내가 얼마나 내 걸로 만들어 주느냐. 지금도 이렇게 토론하면서 다들 개인적인 토론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토론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런 걸 또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여기다 쓰는 내용, 아까 저기다 쓰는 내용은요. 개인적인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토론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 그 발표할 때 솔직히 저 기억 못 하죠. 못 하잖아요. 써놓은 거 기억 못 하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 누구는 이런 식의 이야기, 이런 식의 이야기 했는데 이런 식이 모여서 아마 이런 쪽으로 이야기한 것 같다.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이 토론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서 지내왔다 하는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해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꼭 아는 내용, 솔직히 뭐 10분, 20분 만에 내용을 알고 암기하라?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몰라도 그렇게 어떻게 진행해 왔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 주면은 훨씬 더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장창학설에서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죠. 그래서 장과 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장이란 어떤 의미이고 상이란 어떤 의미이다. 라는 걸 갖다 쭉 생각을 하고 이야기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 이렇게 과제를 냈어요. 원문 쫙 주고 읽고서는 느낀 점 써라, 뭐 해라. 라고도 했는데, 자, 요거는 그 장부의 직책과 역할이라 해서 옛날 사람들도 장부를 갖다가 나름대로 뭐뭐 있다는 건 알았어요. 한나라 시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태어나던 시기, 그러니까 AD 0년 이 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인지가 굉장히 높았겠죠. 그렇게 무식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몇십만 년 전부터 막 크로마뇽이 무슨 일 해서 점점점 이 시대가 흘러나가면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단군 할아버지가 언제 나라 세우셨어요? 기원전 하여튼 한참 돼서 2333년 2333 BC 333년에 이 단군 조선 세우셨죠. 그때가 벌써 청동기 시대잖아요. 청동기 시대니까 칼 들고 싸우는 시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칼 들고 싸우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찔리죠. 팍팍해서 찔려. 찔리면 그나마 다행이요. 배를 싹 갈라. 이런 경우 생길 수 있겠죠. 배가 싹 갈라지니까 어때요? 내부 장부가 튀어나오겠죠. 그걸 사람들이 볼 수는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같이 키우는 가축들. 가축이 어떻게 보면 그때는 굉장히 식량이었죠. 우리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도, 군대가 아니라 방이지만은 군대에 있을 때도 행사 있다고 소 한 마리 잡고 그랬어요. 또 마침 거기에 또 이렇게 정우전에 이런 친구 있어서 그 친구가 직접 손을 잡고 그 전체 그 부대원들이 이렇게 나눠 먹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에 있는 장부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아무리 무식했다 해도 사람이 장부가 뭐뭐 있다, 뭐 했다는 것은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 장부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한의학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장과 육부라고 나서 오장은 뭐뭐 있죠? 오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장 뭐뭐 있죠? 간신배신. 육부는 육부는 담, 위, 토장, 대장, 방광, 삼초. 삼초 뭔가 뭐라도 삼초. 그거 뭔가 알면 안 돼야지. 그잖아요. 뭔가 모래야 정상이죠. 심포라고 있어요, 심포. 진짜 모르죠. 자, 놀부에 오장육부에 심수포 하나 더 있다 그랬죠. 홍보전 안 봐서 그래요. 보면은 놀부에 심수포가 하나 더 있다고 하는 것처럼 뭐 심포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장산론이고 경락설에 들어가면은 오장육부가 아니라 육장육부에서 십이경락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장부를 갖다 놓고 오장육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오장과 육부가 약간 차이가 있더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 자연계랑 비유했잖아요. 내부 장부 오장육부도 자연계랑 비유하면 좋은데 자연계 비유하니까 좀 어려워. 심장을 뭐에 비유할래? 심장을 만약에 자연계에 비유한다면 뭘로 비유하겠죠? 자연계에서 본다면 심장은 뭘로 보겠어요? 태양. 왜요? 중심이 될 수 있고. 일단 뜨겁죠. 뜨겁고 밝고 막 하니까 심장을 태양으로 봐야 되겠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폐는 그럼 뭘로 볼까요? 자연계에서 폐, 뭘로 볼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지금 뭐 정답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폐하고 연관시킬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자, 별별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폐하고 각각 간신비배신인데 간신비배신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자연계의 사물이 뭐가 있을까? 간신비배신. 장부가 있죠. 오장이 있는데 오장과 자연계가 어떤 게 연결되면 좋을까? 자, 간장, 심장, 비장, 폐장, 키드니는 신장. 나중에 영어 잘 쓰죠. 키드니까지 알고. 해봐요.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하는 거로 이야기하시면 되니까.
대략 이야기 됐죠? 자, 심장은 아까 태양으로 연결시켰고요. 그 다음 폐는 뭘로 시킬까요? 폐랑 연결시킬 만한 것들. 폐 너무 어려워요? 폐 뭐요? 하늘? 폐를 하늘로 본다. 이유가 뭘까요? 그 한문 시간대 제가 이제 그 한국 보직원인가 그 심장을 이제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서 이제 태양 아니 그 이제 심장을 태양이라고 보면 이제 태양을 보좌하는 건 뭔가 그 하늘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늘이라고 네. 심장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 하늘이지 않겠냐 해서 폐를 하늘로 봤다. 자, 심폐, 그 다음에 간장. 간장은 뭘로 볼까요? 간장. 자, 간장 뭘로 봤어요? 아니, 답을 안 찾아도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정답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간장은 그럼 어떤 자연계에서 어떤 거랑 연결시키겠느냐?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우선 간은 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건 간이 해독작용도 하고 몸의 음,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그런 음, 기관이라고 알고 어, 있어서 물의 특성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간장을 물로 봤어요. 그 해독시키는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아마 물로 봐도 되겠다. 그다음 비장. 자, 비장은 그럼 뭘로 볼까요? 여기도 누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비장. 비장. 네. 비장은 제 생각에는 흙, 토일 것 같은데, 음, 왜냐면 비장은 어쨌든 우리 몸의 소화를 담당하니까 외부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뭔가 받아들이고 그런 거라서 토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비장을 흙으로 봤고 흙은 이 만물을 포용하고 한다라고 봤고요. 마지막 심장. 마이크는 떨어지고 있어요. 누구든 잡으세요. 누구든 잡으세요, 빨리. 자, 심장은 그 신장은 물 아까 나왔지만 물이랑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신장도 우리 몸에 흐르는 그런 액체들을 거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정화하는 이미지가 물이랑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골치 아프게 됐네요. 목이 물이냐, 이 신이 물이냐. 아니 간이 골치 아프게 지금 두 사람이 여기 해서 자, 간장이냐 신장이냐, 간이나 신 이것이 어느 것이 더 물과 연관이 될 것인가? 어떤 것 같아요? 예, 한 번씩 이야기해 볼까요? 자, 다른 의견이 나왔으니까 어떤 의견인가 한번, 예. 우선 심장이 다른 물질을 걸러준다고 해서 물도 맞는 것 같고 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오히려 걸러준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토랑 더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바뀌는데? 그죠? 자꾸 본인 의견이 바뀌고 있어요. 예. 자, 그럼 신장, 간장, 어느 것을 물로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네. 저는 이유, 왜? 심장이 머리랑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이 심장이 그 우리 오줌을 이렇게 음. 그 거름을 이렇게 배출하는 것이랑 관련이 돼 있으니까 물이 떠올랐어요. 예. 그다음 기능적으로 보니까 신장과 이 소변 연관이 되니까 물러보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답변을 이렇게 해줬잖아요. 굉장히 잘해준 것이죠. 그래서 자연계를 보고서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자, 지금 했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계속 하면서 시간이 흘러서 우리 자손들도 또 이런 논의를 계속하고 하다 보니까 장보를 갖다가 자연계 연결을 시켜줬죠. 그래서 솔직히 자연계 연결시키니까 의견이 너무 다양해요. 좀 쉽게 해보자. 자연계 보니까 참 좋긴 좋아. 야, 이 봄날에 때 꽃 보니까 뭐 하고 싶어요? 꽃놀이 가고 싶잖아요. 딱 그런데 그거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쉽게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 당시에 있었던 관직,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 장관들이 있고 하는 것처럼요. 그런 이 장관들을 갖다가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시대인지 모르죠.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딱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자, 임금을 뭘로 보느냐? 임금 가장 중요하니까 신병으로 보자. 자, 임금 있어요. 임금 다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신하들이 있어야 되죠. 자, 근데 신하 중에서도 임금보다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 대부분 낮죠. 그래도 임금한테 나름대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역할이 되겠죠. 그렇다고 이 임금 상황을 갖다 느끼는 그렇고 임금이 되는데 내가 왕자 때부터 임금이 되기 위해서 수업을 받잖아요. 그때 임금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었죠. 항상 있잖아요. 왕자들이 갑자기 뭐 이 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평온한 시기에는 왕자들이 계속 수업을 받으면서 제왕이 되는 수업을 받고 그러면서 임금이 되죠. 그때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입장, 그것을 상부라 표현했어요. 저기 이 상전이라 쓰는 건 글씨 잘못 쓴 거예요. 스승부자예요. 전화전자가 아니라 스승부자라서 상부지가라는 걸 써요. 그래서 대상이나 스승, 임금의 스승이 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폐에다 연결시켜 놨어요. 그 심장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고 그 심장의 기능을 옆에서 바로 보좌하면서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폐이다라고 해서 폐가 상부지간이다라고 했고 간장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뭐 해독 같은 거 이야기했죠. 해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간장이었죠. 그리고 간장의 기능이 그 감정으로 봤을 때 화내랑은 비슷해요. 내가 가끔씩 열내죠. 화내죠. 아직 이런 뭐안 당했나? 가끔씩 그래. 갑자기 팩 그래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간장의 기능이 팍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참다가 못 참으면 팍 이렇게 하는데, 그것처럼 방어, 그 다음에 이 방어하고 해독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간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장은 장군의 역할에 해당한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이 사기를 갖다 막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간장이다. 장군이다. 라고 해서 간장은 장군지간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 조직에 의거해서 이 사람의 장부를 갖다 배속을 시키니까 훨씬 편하고 좋더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장부의 모습을 이렇게 그 자연계에 대입해 보거나 또 이런 이 정부 기구에 대입을 해 보니까 조금 더 읽기가 쉬워지더라. 외우기가 쉬워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엔 저건 기본적으로 외우는 것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을 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웬만하면 다 외웠어요. 그 여러분들도 지금이야 이렇게 편하게 있지만은 좀 더 지나면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국가고시 볼 때 인공지능 쓸 수 있나요? 여러분들 저 수능 보면서 인공지능 썼나요? 절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편하게 있더라도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암기하는 기계다.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의대생들보다 훨씬 덜해요. 그 친구들 하는 게 10분 1도 안 해요. 우리는 솔직히. 그래서 우리 애도 뭐 한의사 다 있는데 참 한의사 보면은 야, 대학생활 저렇게 편하게 하는 애 처음 봤다. 진짜 해피하게 대학생활 한다. 할 정도고 의대 애들은 뭐 당연히 그냥 죽어나는 거고. 그렇죠. 그만큼 차이가 좀 나고 해서 하여튼 좀 그렇게 좀 되는데 그 일단 요 해당되는 이야기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장부의 기능들을 갖다가, 이 정부 조직에 맞춰서 설명하니까 좀 쉬워지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외워야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외워주고, 외워주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원전 시간에 또는 생리학 시간에 쉽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단답형. 가장 기본 나오는, 그러니까 점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점수를 깎으려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로서 이런 문제가 가끔씩 나와요. 그렇다고 심지어는 군주지간, 이거 쓰면 해제 너무하죠. 너무 쉬운 답이니까. 이 상부지간은 상전인지 상부인지 헷갈리니까 요거 낼 수 있죠. 글자에 이렇게 옆에 쓰고서 쭉 내리기만 하느냐, 내리고 요걸 더 긋느냐, 요거 두 액이 더 들어가냐에 따라서 부냐 전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달라지는 거. 장분지간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간견외과 가도 기본적으로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 뭐 거의 뭐 쉽게 쉽게 쓰는 이런 부분이니까 나중에 좀 반드시 외워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책이 있는데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누가 지은 건가 아시나요? 동의수세보원. 너무 어려웠죠? 그러면 쉽게 보면은 사상의학.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사상의학? 이제만. 그건 알잖아요. 동의수세보원은 몰라도 사상의학 하면은 일반인도 알아요. 그죠? 일반인도 아는 정도의 건데 사상의학이란 그 책, 그 내용을, 의학 내용을 갖다가 동의수세보원에서 다 풀어놨어요. 이재만 선생이. 그래서 이재만 선생이 동의수세보원에서 이 장부에 대해서 그 당신의 생각을 갖다가 딱 이야기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읽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요? 너무 어려워. 하는데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동의수세보원 주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도서관에 있어요. 도서관에서 한번 보고서는 한번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갖다가 파자라고 했죠. 파자라고 해서 글자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 쪼갰어요. 쪼개서 이건 육자를 뭐고 그다음에 이 시자는 뭐다라고 해서 두 글자를 파자해서 파자한 내용으로 이 장에 대한 설명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 패라는 것은 육달을병 고기에다가 시자 시장 시자 시장에서 시장에는 뭐예요 주로 물건을 사고 팔고 물물 교환을 하죠. 물물 교환 폐에서 물물 교환 뭐가 물물 교환이죠. 폐에서는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면서 새로운 공기 들여마시고 나쁜 공기 내보내고 주고받고 하는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를 갖다가 만들었다. 그냥 그럴듯하죠. 이게 맞나 틀리나 몰라도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만 선생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썼는데 요거를 이 한동석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동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동일수보원을 갖다가 주석을 달았어요. 동일수보원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야 이거 그냥 보면 안 되겠다. 내가 좀 쉽게 쓰자. 라고 해서 한동석이라는 분이 썼는데 세상에 그때도 너무 어려워요. 한동석 선생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 굉장히 어려운 책이 우주 변화의 원리. 말도 안 되죠. 우주가 변화하는데 그 원리를 설명한다고? 말도 안 되는데 웬만큼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우주 변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웅기편이라는 편이 있는데 그 웅기편이란 꽤 긴 문장이 있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읽었대요. 엄청나게 많이 읽으면 몇 번 정도 읽을까요? 한 10번? 10번은 좀 엄청 많이 읽은 건 아니겠죠? 좀 더 늘려봐. 그럼 몇 번? 몇 번 정도 읽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그냥 아무거나 이야기 하시면 돼요. 예? 100번, 1000번, 좀 올라간다. 1000번. 1000번 보면 좀 알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재가 없어. 새내기 배움부터 자료집, 이거 한 1000번 읽으면은 다 알겠죠? 근데 이게 한글이고 하니까 좀 그런데 한문으로 돼 있고 그 내용 자체가 좀 심오해요. 자연계 변화는 이론을 갖다가 설명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1000번 읽어도 잘 몰라. 그래서 계속 읽어. 한 3000번 정도 읽으니까 3000번 읽으면은 어떨까요? 내용은 다 알죠. 그거 책 보고 안 읽어도 다 읽어지겠죠. 그렇잖아요. 논어 여러분들 3000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논어 책 없어도 그냥 눈만 떠 감고 쭉 생각하면 다 읽어지죠. 눈 안 감아도 읽어지죠. 그렇게 해서 한 3000번 읽으니까, 뭐 좀 알겠어. 근데 좀 부족해. 그래, 또 하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번 읽을 때 한 열흘 걸렸는데, 한 3000번 읽으면은 한 10분, 20분 끝나죠. 그렇게 계속해서 3000번 읽고서 뭐 좀 알겠어. 더 해야 되겠어. 또 3000번을 더 했어요. 아는데 그래도 좀 안 되는 게 있네. 해결 안 되는 게 있네. 하고 또 3000번을 더 읽었대요. 그래서 9000번을 읽으니까, 이제 웬만큼 알겠다. 뭐 책을 써도 되겠다. 그래서 3000번, 9000번까지 읽었는데 10,000번은 채우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만독을 했다 그래요. 1만 시간 법칙이 아니라 만독의 원칙이죠. 1000번 정도 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세상 이치, 돌아가는 이치라는 이런 것들 갖다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쉽게 말하는 점쟁이들이 자기가 언제 죽을 거 파악하는 것처럼 이 당신이 돌아가신 날짜를 딱 정해놓고 내가 이때를 넘기면 좀 오래 살겠는데 못 넘기면 그냥 끝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날 돌아가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 자연계에 돌아간 이치를 갖다가 형들에게 설명했는데 그 책을 갖다 공부하고 공부해서 나름대로 자연계 변화의 이치를 갖다가 파악했다. 그 책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그 책을 또 주석을 다는 주석이 아니라 그 책을 또 풀이해주는 이런 강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한종석 우주변의 원리 치면은 그 강의를 여러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 계셨던 윤창일 교수님께서 또 그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해서 또 이 해설, 해설해주는 영상이 있으니까 보세요. 그것도 좀 어렵긴 어렵지만은 뭐 그냥 우주변의 원리 보는 것보다 훨씬 쉽고 그래서 우주변의 원리에서 한동수 선생이 사상의학 공부해봐야 되겠다라고 공부를 하면서 사상의학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고 그러면서 요 장상론에 있을 때 이런 부분 장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풀이하면은 좀 더 좋겠다라고 해서 한동수 선생이 이걸 풀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면 되겠다. 이 간자 같은 경우도 요 방패 간자가 있으니까 요 방패 간자니까 방패니까 장군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식으로 설명해 주고 해서 그 파자를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고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간장부터 우리 슬라이드는 간장부터 했는데 심장부터 아마 우리 수업은 심장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심장에서 다음 시간에 나오는 심장을 보면은 심장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한의학에서도 장부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 해부학이 발전하는 거 해부학이 발전하면서 그림도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랍에서 그 중세 한 1400, 1500년도, 1600년대 그 해부학이 그 인증되기 전에도 서양에서도 발달하고 동양에서 발달하고 했는데 중동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서양으로도 그 영향이 많이 넘어가고 했던 이런 시절이었는데 거기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림이고 내용 자체도 말도 안 돼요. 대표적인 것이 여기 보면은 심장에 대한 그림으로서 각각의 계통이 있다 그랬고 뭐 군주지간으로 신명이 출한다 이렇게 해서 신명 정신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다? 심장이다라고 생각을 써요. 사람의 심장과 정신작용이 연관된다. 요즘 말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요즘은 정신작용을 뇌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뇌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뇌가 있지만 뇌는 수혜다라고 해서 그걸로 딱 치부했고 그 뇌의 기능이 특별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서도 이 정신작용은 심장과 연관시킨다. 그래서 심장의 작용에 따라서 정신작용이 나타난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이건 뭐 그래도 그냥 생각해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게 70산모가 있다. 심장 자체에 구멍이 7개가 있고 7개 따지면 뭐 맞을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심장에 뭐 판막이 있으니까 판막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은 심장에 구멍이 몇 개 있겠다. 뭐 혈관이 나는 대동맥이라든가 폐동맥 같은 이런 그런 거랑 같다 치면은 구멍 한 7개 뭐 구멍 쓰는 하여튼 그렇다 치고 거기에 산모가 있다 그래요. 세 개의 털. 왜 거기에 세 개의 털이 있을까? 이세 개의 털을 뭘로 봐야 될까? 참 애매한데 그 뭐 판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또 뭐 글로 봐도 되지 않겠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뭐 옛날 사람들이니까 해부를 직접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렇게 썼을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꼭 현대 해부학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의 기능, 실공산모에서 7개의 구멍들이 있어서 그 기운이 들어가고 나가는 구멍이 있을 것이고 산모라고 해서 그 판막이라든가 이런 거 역할을 하면서 그 어떤 뭐 새로운 작용, 어떤 정신 작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연관할 때는 산모가 작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해부학적인 기능, 이 구조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을 장산에서는 좀 더 이해하겠다. 왜? 해방은 잘 모르니까, 안 되니까, 못하니까 자연계를 보고 자연계에 돌아간 상황을 보니까 임금이 어떤 역할을 하냐. 임금이 명령을 내려야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정신작용을 임금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자연계의 어떤 이 사유 관계,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서는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장산후라는 걸 갖다가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면 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심장과 관련된 증상을 좀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한번 심장을 신병과 주관한다, 아니다, 뭐랑 연관된다, 뭐 이런 주제를 줄 테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 한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토론 좀 하고 전체 토론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할게요. 그래서 홀수짝수 나눠가지고 좀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한번 할게요. 그럼 오늘 내가 다 떠들었는데 뭐 혹시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오늘 한 거에서는 네, 큰 거 없으면은 이렇게 맞춰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